가장 먼저 변경이 되어야 할 문제가 바로 상품 이익률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상품 이익률 개선 없이 배분율 방식으로 가맹 조건만 변경이 된다면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업계에 재직 중인 편선생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들과 기존 점주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편의점 업계의 후발주자 이마트24는 출범 때부터 기존 편의점과는 차별화된 산무 정책을 선보이며 짧은 시간 안에 점포수를 늘려나가며 당시 CU와 GS25, 세븐일레븐 3강 체제의 도전장을 내밀어도 맞먹을 정도의 다크호스로 떠올랐습니다. 이마트24의 산무 정책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어떤 내용인지를 간단히 들여다보면 첫 번째, 24시간 영업을 강제하지 않으며 두 번째, 폐점 시 영업위약금이 없으며 세 번째, 본사와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 아닌 일정 금액의 월회비만 내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24시간 영업을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간 운영에 대한 부담과 심야 시간대 매출 대비 비용 부담이 걱정이 되었던 점주님들은 당시에는 이마트24라는 브랜드를 정말 많이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타 브랜드들은 수익이 발생하면 본사와 70대 30, 75대 25 이런 식으로 배분하여 나누었는데 이마트24는 점주님이 수익의 100%를 다 가져갔고 대신 월 회비 65만원에서 160만원만 지불하면 되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들여다보아도 이론상으로는 정말 최고의 편의점 브랜드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 타 브랜드 대비 너무 낮은 이익률 때문에 월 회비 내는 게 수익을 배분하는 것과 비교하여 큰 메리트가 없기도 하고 브랜드도 4등밖에 되지 않다 보니 점점 외면받기 시작했고 이마트24라는 회사는 현재까지 딱 한 번 빼고 매년 적자가 나며 깊은 슬럼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원래 이마트24는 본부임차 타입의 가맹 계약이 없었고 있더라도 아주 극소수만 특수한 점포들에 한해 적용되어 존재하였는데 2년 전쯤 정식으로 본부임차 타입의 가맹 계약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월회비 방식과는 달리 가맹점과 본부가 이익을 배분하는 계약 방식으로 GS25나 CU, 세븐일레븐 등 경쟁사와 같은 계약 방식을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본부임차 타입은 2년 전부터 월회비가 아닌 배분율 계약을 하고 있었고 점주임차 타입 역시 언제든 월회비를 없애고 배분율로 하기 위해 계속 밑밥도 깔고 고민도 하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드디어 4월 달부터 배분율 방식으로 도입을 하였다고 합니다. 먼저 이 배분율 방식은 NP타입이라고 불리며 뉴 P타입의 약자입니다. 기존 P1, P2, P3 타입은 이제 사라지고 NP타입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새로운 NP타입은 신규점인 4월 오픈 점포부터 적용이 됩니다. 신규점만 적용이 되는 거고 기존 점포들의 재계약 시에는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있는데 배분율 방식을 원하시면 배분율 방식인 NP타입으로 월회비 방식을 원하시면 기존과 동일하게 월회비 방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타입의 배분율 방식은 경쟁사의 방식과 동일하며 회사 투자금은 기존과 2,420만원으로 역시 동일합니다. 차이라고 하면 기본 배분율에서 경쟁사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배분율은 24시간 미운영 시 기본 71%, 24시간 운영 시 71%에 3%를 더하여 총 74%가 됩니다. 24시간 기준 GS25는 66%에 5%를 추가하여 총 71%가 기본 배분율이고 CU는 70%가 기본 배분율인데 이에 비해 이마트24는 74%로 기본 배분율은 경쟁사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지원도 타 브랜드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도 되고 발주 장려금도 배분대로 나누며 상생 안정 지원금도 있습니다. 어느 기사에서 보면 경영주 이익 배분은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나오던데 그럼 이마트24의 기본 배분율이 타 브랜드보다 높아서 가맹 조건이 좋은 게 맞는 걸까요? 이 기사만 보시고 완전 초보분들을 제외하고 편의점 업계에 몸을 담고 계시는 분들 중 조건이 업계 최고 수준이라서 앞으로는 이마트24를 선택해야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기본 배분율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경쟁사와 경합이 붙거나 좋은 자리면 기준은 74%여도 80%, 85%와 같이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준은 말 그대로 기준이지 상황에 따라 조건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타 브랜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마트24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이익률입니다. 상품 이익률이 가장 낮다는 사실은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상품의 원가가 C사는 500원이라면 E사는 600원으로 조금 더 비쌉니다. 이익률이 많이 낮기 때문에 같은 매출에 배분율이 매우 많이 높아야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제외 1매출 150만원 점포 둘이 있었는데 A 점포의 이익률은 25%, B 점포의 이익률은 30%입니다. 이익률이 5%가 적은 A 점포가 B 점포와 비슷한 정상금을 받으려면 A 점포의 배분율이 B 점포보다 약 14% 정도가 높아야 이 두 점포는 비슷한 정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익률 1% 올리는 게 배분율 1%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며 위 예시대로라면 이마트24는 타 브랜드보다 최소 배분율을 10% 이상은 더 받아야 비슷한 수준의 정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마트24는 왜 월회비 방식에서 배분율 방식으로 바꾸었을까요? 모두 예상하셨겠지만 수익 개선 때문입니다. 편의점 오픈 시 점주님도 투자를 하지만 회사도 투자를 합니다. 시설, 장비, 인테리어는 회사에서 투자를 하여 수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마트24는 22년도 기준 평균 일매출이 부가세 포함 130만 원 수준으로 대부분 장사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금 회수하고 이익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출이 잘 나와야 회사도 투자금 이상으로 회수를 하는데 매출이 안 나와버리면 서로 안 좋은 상황만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적자가 계속 나고 있고요. 이마트24는 22년도를 제외하고 계속 적자였고 현재 분위기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 개선을 위해 이마트 노브랜드와 통합도 해보고 타 브랜드와 동일한 가맹 조건인 수익 배분율 방식으로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과거 이마트24는 점주님께 월 회비를 받는 대신 물건값을 비싸게 납품하여 이 물건값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취하는 형식이었다면 지금은 이 물건값에서도 이익을 취하고 수익에서도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변경을 하게 된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편의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조건만 비교해보고 잘못된 선택을 하실 수도 있는데 꼭 잘 알아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마트24가 배분율 방식으로 변경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내놓은 혜택은 이마트24의 노브랜드 상품들을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노브랜드는 이마트의 대표 가성비 PB 상품인데 종류가 약 400개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이미 올해 초 여러 매장들에서 테스트를 진행했고 이번 연도 안에 전국의 450개 점포에서 우선 도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마트24가 노브랜드 입점을 결정한 것은 최근 가성비 트렌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고물가로 소비 침체 현상이 이어지면서 가성비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아졌는데 노브랜드 상품은 가성비 면에서 반응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노브랜드 상품들이 이마트24에 도입되었다가 인기를 끌자 노브랜드 전문점의 점포수를 늘리면서 이마트24와 상품들이 겹쳐 결국 철수하여 이마트가 욕을 엄청 많이 먹었었는데 다시 도입한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반갑습니다. 또한 이 노브랜드 상품들의 이익률을 개선시켜 점포들의 이익률을 높여주는 역할을 톡톡히 할 거라고 본사에서는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점포에 도입이 되지는 않고 전체 점포의 10%도 안 되는 450개 점포에서 도입하는 걸로 일단 계획이 잡혀 있어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 영업 담당에게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다시 한번 마지막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내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이마트24의 새로운 가맹 조건과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출범 당시 인기를 끌었던 산모 정책 중 폐점 시 영업위약금 면제와 수익 배분이 아닌 월회비 방식의 두 가지 정책을 없애버렸고 현재는 24시간 운영을 강제하지 않는 정책만 유지가 되고 있어 산모 정책은 결국 실패한 정책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편의점 사업을 접을 수는 없어 어떻게든 안간힘을 써서 유지하려고는 하는데 정말 생각대로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배분율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가장 먼저 변경이 되어야 할 문제가 바로 상품 이익률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상품 이익률 개선 없이 배분율 방식으로 가맹 조건만 변경이 된다면 편의점 업계에서 점주님들의 선택을 더더욱 받기 힘들어질 겁니다. 위 내용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구독자 예비 점주님들께서는 항상 신중하게 올바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